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젊을 땐 몰랐던 주름이 얼굴에 자리 잡듯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주름이 생깁니다. 젊을 땐 수십 명의 친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 한 명, 마음이 편안한 친구만 있으면 족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라. 그러나 그 사람이 당신을 무너뜨린다면 미련 없이 내려놔라. 사업에도 인간관계에도 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곁에 두는 사람 하나가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갉아먹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 나이 들어 외로운 것보단 낫겠지. 이런 이유로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깨닫게 됩니다. 참고 또 참던 관계는 결국 독이 된다는 것을.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의 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상처내지 않는 단 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복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쁨에 박수 한번 쳐주지 않고 내 슬픔에 위로 한마디 없는 사람, 그런데도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친구 5부류. 그들과 멀어질 때 비로소 내 삶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첫 번째 부류, 바로 친밀함 뒤에 숨어 있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선을 넘고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깎아내리는 사람. 정주영 회장은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례함까지 감내할 필요는 없다. 존중 없는 우정은 오래 갈수록 짐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나는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괜찮은 척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친구는 내가 참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 피해야 할 두 번째 부류의 친구, 그들은 바로 감정의 구두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다해도 고맙다 한마디 없는 사람, 내가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라는 짧은 말조차 아끼는 사람,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세월이 쌓이면 그 작은 말의 부재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도움을 주고도 기쁨을 나누고도 돌아오는 건 무심한 말 한마디, 결국 남는 건 피로감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은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정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다. 그 정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한마디 말에서 시작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스맨, 이 두 마디가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끊어진 강은 건널 수 없듯 이 두 말이 사라진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양심이다. 맞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의 정을 빼앗아 쓰는 사람입니다. 양심 없이 남의 마음을 소비하는 사람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베풀어도 그저 당연하게만 여기는 사람. 내가 사과를 기다려도 끝내 입을 열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의 구두쇠와 함께하는 삶은 결국 내 마음을 헛되이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 작은 말이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도 무겁게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 마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 고맙다, 미안하다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질투로 얼룩진 친구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내 성공을 불편해하는 사람, 칭찬 한마디를 아끼고 오히려 내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 어느 날 한 사람이 회사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전했지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상 다 돌려가면서 주잖아. 그거 받는다고 뭐 달라지냐? 정직을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 걸까? 바로 그때 깨닫습니다.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내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 성향이 강한 사람은 뇌에서 분노 영역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도 속으로는 독을 삼키는 것이지요.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네가 올라갈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그는 수많은 사업을 일궈내면서 질투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작은 성공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마음을 좀먹는 독이며 그 독은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퍼진다. 질투는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쌓이면 결국 내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까? 진짜 친구는 나의 실패에만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작은 기쁨에도 큰 성취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친구는 늘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되어 옆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희망을 말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내 안에 불씨가 살아나지만 늘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이와 함께 있으면 내 가슴의 불도 꺼져버립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이란 늘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유로 멈춰서는 사람과 함께라면 결국 나도 멈춰서게 된다. 그는 언제나 해봤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긍정의 언어였습니다. 반대로 늘 안 된다, 소용없다, 그만두자 이런 말만 내뱉는 사람은 내 삶의 엔진에 모래를 뿌리는 존재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늘 문제만 말합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 합니까? 그 사람은 내 두려움에 기름을 붓습니까? 아니면 내 용기에 불을 붙입니까? 철학자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부정적인 친구와 함께 있으면 결국 내 삶도 부정적인 궤도로 흘러갑니다. 정주영 회장은 수많은 난관 앞에서도 늘 희망을 말하는 이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그 씨앗이 자라 내 인생의 숲을 만든다. 이 나이가 들수록 기억해야 할 지혜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는 것.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두운 그늘 속에 두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 반드시 피해야 할 다섯 번째 부류의 친구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은 언제나 남 탓, 실패는 언제나 환경 탓, 그리고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면서도 당당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 하다 보면 내 삶까지 그 무책임의 그림자에 물듭니다. 결국 약속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나조차도 내 말의 무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강조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얻을 자격도 없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을 핑계에 삼지 않았습니다. 쇠스랑을 메고 논밭을 뛰어다니며 이 고생도 언젠가 내 자산이 된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그 신념 뒤에는 늘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니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태도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신뢰를 쌓고 결국 거대한 현대를 세워 올렸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늘 나를 곤란에 빠뜨리고 내 삶의 기둥을 흔듭니다. 그 사람 옆에서는 절대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늘 빌려만 가고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그럼에도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책임 없는 사람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걸어갈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그게 결국 당신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두면 천길 낭떠러지도 다리 노트 건너고 사람을 잘못 두면 평평한 길도 끝내 넘어지게 된다.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존중을 아끼지 않는 친구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 나를 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사람, 농담 뒤에 숨은 비수가 없고 친밀함 뒤에 숨어 무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마워, 미안해. 이 짧은 두 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이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정 회장은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정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다. 이 정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가 내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세 번째는 내 기쁨에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작은 성취에도 눈빛이 반짝이고 내 성공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 그와 함께라면 내 행복은 더 크게 자랍니다. 정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네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 친구다. 네 번째는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해보자,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의 말은 내 안의 두려움을 녹이고 새로운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 곁에 있으면 내 인생도 도전으로 물듭니다. 다섯 번째는 책임을 함께 짊어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만의 짐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나누는 짐. 그런 사람과라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 회장이 말했듯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단단히 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무례한가, 감사하지 않는가, 질투하는가, 부정적인가, 무책임한가, 아니면 존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긍정하고 책임지는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내 옆에 둘 사람을 다시 고르는 과정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 속에서도 곁에 두는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푼이 아쉬운 막노동판에서도 늘 책임감 있는 동료와 함께하려 했습니다. 땀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 남의 목만 노리는 사람과는 절대 멀리 가지 못한다. 이것이 그의 평생 지침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을 일구어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 앞에서 안 된다, 힘들다를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해봤어? 라는 질문으로 답했습니다. 그 곁에는 늘 두려움보다 도전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옆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이 100명의 비관론자보다 낫다. 실제로 정 회장은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수십 년 알고 지낸 지인들 중 일부를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만 하고 위기 때마다 책임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비록 경험은 부족했지만 그들은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서로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선택이 결국 현대를 살려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오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지치게 합니까? 아니면 일으켜 세웁니까? 세월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선명해집니다. 남는 건 화려한 영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는 단 몇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배신의 경험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랜 인연이라 믿었는데 위기 순간에 등을 돌리더라. 바르게 그가 회고하며 남긴 말입니다. 처음엔 분노와 슬픔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위기 속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말만 믿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오랜 시간 속에서 보여준 책임과 신의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사업 초기 한 번은 거액의 계약을 두고 오랜 친구에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약속을 저버리고 뒤에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정 회장은 크게 손해를 봤지만 그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곁에 두되 맹목적인 의리로 붙잡지 마라.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오래될수록 더 큰 짐이 된다. 그는 그 뒤로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인생을 원망하지 마라. 그 경험 덕분에 더 단단한 사람을 알아볼 눈이 생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세우고 어떤 인연은 나를 허무하게 무너뜨립니다. 혹시 지금도 곁에 두고 있는 사람 중에 늘 약속을 깨고 책임을 피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가기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 곁에 두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는 늘 말했습니다. 진짜 동반자는 폭풍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아는 이십니다. 첫째, 책임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위기에서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대신 회장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라며 나서는 이들. 정 회장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둘째,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큰 소리 치는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반대로 조용히 묵묵히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빛났습니다. 셋째,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늘 경계했습니다. 네가 올라갈 때 웃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일을 가는 사람이 곁에 있지 않은지 살펴라.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잘 될 때도 진심으로 박수쳐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넷째, 실패 속에서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 그 한마디가 정 회장을 수없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가족보다 더 깊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오래 알았다고 믿는 게 아니다. 폭풍을 함께 버텨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겉으로만 화려한 이름의 인연입니까? 아니면 폭풍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을 단 한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결국 삶은 관계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무게가 내 인생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사람의 중요성을 말했지만 동시에 홀로 서기의 지혜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혼자 걷는 길이 더 단단하다. 왜일까요? 사람은 결국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홀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내 인생은 쉽게 무너집니다. 정 회장은 젊은 시절 쌀 한 톨 살 돈이 없어 허기를 참으며도 남 탓하지 않고 내가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고독이 결국 그의 근육이 되었고 현대를 세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되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라. 언제든 혼자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친구, 질투하는 사람, 책임 없는 사람을 곁에 두면서도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썩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홀로 선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가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될 용기를 가져라. 그 용기 위에 비로소 참된 만남이 세워진다. 정주영 회장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연을 거르고 때론 과감히 잘라내며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사람을 알아볼 눈이 생겼고 그들과 함께 거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의 끝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나 자신이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 매달립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무례한 사람도 질투하는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곁에 두지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결과는 내가 허락했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 회장은 젊은 시절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남 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사람을 가려두되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힘을 키웠습니다. 그는 사업을 키우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사람도 떠난다. 그러니 먼저 나 자신이 버텨야 한다. 나이가 들어서야 이 말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 곁에 사람도 결국은 내 선택,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면 어디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맞습니다.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의 기초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단단해야 무례한 사람을 멀리할 힘도 생기고 고마운 인연을 알아볼 눈도 생깁니다.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삶은 곁에 둘 사람을 고르는 지혜이자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무게를 견뎌낼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노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결국 다 사라진다. 남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비친 내 삶의 얼굴이다. 우리가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든든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100명보다 내 손을 잡아주는 한 명이 훨씬 더 값진 인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끝자락에서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늘 무례한 농담으로 상처를 주던 사람입니까?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기쁨에 박수치고 내 실패에 함께 울어주는 단 한 사람입니까? 정 회장의 삶이 말해줍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결국 관계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인생은 우리가 짧게 만드는 것이지 사실은 충분히 길다. 즉, 남은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가 삶의 길이를 그리고 깊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인연만 곁에 두십시오. 그 순간 남은 인생은 숫자와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빛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게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재산보다 더 무겁다. 좋은 사람 하나면 평생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 하나면 평생 거지가 된다. 우리는 늘 돈을 벌고 성공을 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의 향방은 곁에 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들이 내게 희망을 주는지 아니면 나를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멀리하고 감사의 말을 아끼는 사람은 내려놓고 내 기쁨을 시기하는 사람은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주고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봐야 이해할 수 있고 앞을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의 관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단단히 걸어가기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독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홀로 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마지막 얼굴을 결정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 우리를 남기는 것은 화려한 업적도 재산도 아닙니다. 그 무대 위에 끝까지 남아 박수를 쳐주는 사람,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울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서는 나도 선명해지고 나쁜 사람 곁에서는 나도 그려집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스스로 묻고 정리해야 합니다. 내 곁의 사람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더 늦기 전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나이 든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서는 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인생을 빛나게 하고 나쁜 인연은 인생을 갉아먹는다. 이 단순한 진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 얻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이제부터는 숫자가 아닌 단 한 사람의 깊이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남는 것은 결국 두 가지뿐입니다. 나 자신과 내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이 곧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을 끊어내고 질투하는 사람을 멀리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책임을 나누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러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삶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이 아닌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외로움입니다. 당신의 남은 길 위에 헛된 관계는 지워내고 빛나는 인연만 남기십시오. 그것이 나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삶입니다.